폐의 생리 장상론인데 한방에서 장상론이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한방, 폐부, 생리, 병리가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양방에서는 폐부 따로, 생리 따로, 병리 따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내용이 하나로 통합되어진 내용을 장상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폐와 관련된 용어를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폐는 종기를 간직해요. 밖에서 받아들인 청기와 뒤에서 올려보내준 수곡, 정미, 영양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종기예요. 이 종기를 간직하는 장부가 폐예요. 그래서 폐장기라 그래요. 또 하나, 폐주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기는 폐가 주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뭐냐면 종기를 가리키는 거기도 하지만 호흡을 말해요. 우리 호흡은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호흡이라 그러는데 내쉬는 걸 호, 들이마시는 걸 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장부가 있어요. 숨을 내쉬는 작용을 주로 담당하는 게 폐예요. 숨을 들이마시는 작용을 담당하는 게 콩팥이에요. 비록 콩팥이 호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전적으로 호흡을 책임진 장부는 폐예요. 그런데 호흡의 목적은 뭐냐면 밖에서 받아들인 산소,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고 생기는데 밖에서 받아들이는 산소를 60조 개나 되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갖다 공급해 주는 게 호흡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60조 개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대사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작용도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맑은 산소가 풍부한 청기는 60조 개나 되는 세포에 공급해주고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나 이런 안 좋은 기는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주관하는 장부가 폐이고요. 그 다음에 폐가 간직하고 있는 재산이 종기인데 이 종기 속에는 혈관, 맥관 속을 흐르면서 여차하면 혈액으로 바뀌는, 여차하면 진액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영혈이 있고 영이 있고요. 영기. 그 다음에 맥관 밖을 흐르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위기, 호위한다는 위예요. 주로 피부와 피부 밑에 있는 기육을 순행하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것을 막아주고 안에 있는 진액이 쓸데없이 발산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위기인데요. 종기 속에는 이 영기와 유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영양물질인 영, 기의 성질을 띤 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 폐주, 선발, 숙강. 선발, 숙강이란 이 용어가 폐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선발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기가
기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을 기기라고 그래요. 기. 그런데 기는 되나껴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방식이 있어요. 운동 방식. 이 운동 방식을 한마디로 승, 강, 출, 입이라 그래요. 기가 움직이는 걸 기의 운동이라 그러는데 기의 운동을 한의학적으로 기라 그래요. 기위 소통, 기기 불창, 다 그때 쓰는 기기라는 말은 기의 운동이란 뜻이에요. 근데 기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승강 출입의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조경명 위와 관련된 기는 내려가는 강이 순기예요. 족고름 간과 관계된 기의 운동은 위로 올려주는 승이 방향이에요. 반대로 족서양 다음의 운동 방향은 아래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방광이나 대장으로 빠져나가기까지를 도와주는 아래로 소통이에요. 그건 강이죠. 그런데 승강 출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물질이 60조개나 되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입, 세포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폐나 콩팥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도 출, 승은 올려보내는 것, 강은 내려보내는 것인데 선발 습관은 뭐냐면 선발은 위로 올려보내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승과 출의 작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이 쑥 밀고 올라가면 폐 안에 들어있던 가스가 밖으로 쑥 밀려나가요. 코를 통해서. 이거는 폐의 승, 출의 작용이에요. 이걸 선발이라 그래요. 광화문 내거리에 분수대가 있다 그러는데 분수대에서 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걸 보면 물이 밑에서 쑥 올라오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물이 밑에서 쑥 올라오는 건 승,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건 출이에요. 마찬가지로 폐에서 이루어지는 선발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면 폐의 선발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땀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부와 기육을 영양하고 적셔주고 땀구멍을 열고 닫아주고 하는 역할을 위기가 하는데 위기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온 근육, 피부나 기육을 따뜻하게 해준다. 피부를 충실하게 해주면 피모가 윤기가 있겠죠. 피부도 윤기가 있고 비주리, 땀구멍을 튼튼하게 해준다. 사계합, 땀구멍을 열고 닫아준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위기의 작용인데 위기를 간직한 게 폐잖아요. 폐의 선발 작용에 의해서 폐에 간직되어진 위기가 피부나 기육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몸에서 생긴 대사 과정에 생긴 노폐물 중에 가스나 수분이 있어요. 이거를 땀구멍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나 수분의 형태로 내보내는 게 선발작용이에요. 그러나 가스를 내보내는 것, 위기를 피부나 기육으로 공급해주는 것, 그 다음에 수액 대사 과정에서 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것, 이런 작용들이 선발작용에서 이루어지고 선발작용은 횡격막이 쑥
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 숙강작용은 뭐냐면 폐의 기가 아래로 쑥 밀고 내려가는 작용을 숙강작용이라고 그래요. 폐의 숙강작용은 뭐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냐면 횡격막이 아래로 쑥 밀고 내려가면 다 눌리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모든 세포에 쑥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강과 입의 작용에 의해서 내려가는 강, 들여보내는 입, 이 두 가지 작용이 폐의 숙강작용에서 이루어지는데, 폐의 숙강작용에서 맑은 공기, 산소가 풍부한 공기가 전신에 공급되어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들여보내지고, 두 번째, 폐가 가지고 있는 염기와 위기라고 하는 영양물질이 종기가 전신의 오장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액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폐가 숙강작용을 할 때 폐 쪽으로 몰려온 수액들이 밑으로 쑥 내려보내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콩팥을 거쳐서 방광을 거쳐서 소변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수액 대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조 수도의 작용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교통의 흐름을 조절할 때 교통경찰관이 신호를 보내서 교통 흐름의 교통량을 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온 수분이 우리 몸 밖으로 땀으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조절하는 작용을 폐가 해요. 통조 수도 역할을 해요. 그때 선발에 의해서는 땀으로 나가고 숙강에 의해서는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과 숙강은 좀 어렵지만 그냥 호흡을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호흡은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구나. 그런데 그 호흡을 주관하는 장부가 폐, 그 다음에 승과 출의 작용을 통해서 신진대사에 개입하는 걸 선발, 간과 입의 작용을 통해서 신진대사 과정에 개입하는 걸 숙강이라 그래요. 그 다음 폐주 피모, 하여간 피모는 피부와 솜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피부에 솜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 폐의 종기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피부가 거칠거칠하든지 솜털도 그냥 떨어지고 잘 떨어지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폐의 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상태를 보면 폐의 기의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주성, 폐는 역할이 뭐냐면 소리를 주관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람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특히 모든 소리는 폐가 주관해요. 웃음소리는 심장의 소리인데 그것도 폐의 기운을 힘입어서, 콩팥의 소리는 신음소리예요. 그런데 콩팥이 내는 신음소리도 폐의 기운을 빌어서 그런 소리들 주관하는 게 폐이고요. 폐와 연관된 소리는 곡소리예요. 사람이 슬프면 초상집에서 울면 곡소리가 나잖아요. 감기 들면 소리가 무거워지잖아요. 곡소리가 되잖아요. 노소 가 곡신이라고. 간의 소리는 노, 심의 소리는 웃음, 비의 소리는 노래, 폐의 소리는 곡.
콩팥의 소리는 신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앉았다 일어설 때도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늙어가는,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콩팥의 소리예요. 남녀가 거시기 할 때 여자들이 내는 소리도 콩팥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약을 공부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폐, 주, 개, 규, 어, 비. 말은 어려운데요. 폐가 자연계와 통하는 관문은 코예요. 안, 설, 구, 비, 이, 목, 화, 토, 금, 수, 간, 심, 귀, 폐, 신. 이게 오행 규류표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또는 오행 색채표라고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간의 바깥기관은 눈, 마음심자 심의 바깥기관은 혀, 비의 바깥기관은 입, 입술이 아니에요. 입이에요. 입맛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폐의 바깥기관은 코, 콩팥의 바깥기관은 귀예요. 또는 전음, 후음도 콩팥의 바깥기관에 해당돼요. 항문, 요도, 이것도 콩팥의 바깥기관인데 어쨌든 목, 설, 순, 비, 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코에 생기는, 코는 폐의 바깥기관이니까 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여러 장부에서 들어오지만 절반 이상은 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간의 바깥기관이 눈인데 눈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장부가 여러 개지만 절반 이상은 일단 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